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을 때, 요 부분 설명드렸죠. 타임 메뉴에 쇼 히든 캐릭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엔터를 입력하면 단락이 끊어지는 거고요. 요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행은 바꾸지만 단락을 유지한다 라고 했을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한다 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캐릭터 패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패널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자, 먼저 캐릭터 패널의 맨 위에 있는 이 칸은요, 서체입니다. 얘는 서체예요. 그 다음에 이 서체가 뭐 가늘고 보통이고 굵고 아주 굵고 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폰트 패밀리가 표시되는 서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굵고 가는 거를 선택하는 서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윤고딕이야. 윤고딕이야. 윤고딕이면 윤고딕 310번, 뭐 320번, 330번. 이 밑에 있는 이 칸은 쓰지 않고 이렇게 서체 이름이 숫자로 바뀌는 것들 있죠. 이거는 두 번째에 있는 이 숫자가 이 서체의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문에다가 320번 윤고딕을 썼어. 그러면 제목은 330이나 340 정도로 굵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거는 얘는 버전이야. 330이 먼저 나온 거겠어요? 550이 먼저 나온 거겠어요? 330이 옛날 거란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체는 두 가지다. 서체 이름에 그냥 뒤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모든 거를 다 표시하고 바꾸는 방식. 또 하나는 서체는 여기다 두고 요 두 번째 요 칸 있죠? 여기에다가 굵고 얇고 한 것들을 표시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있는 요 칸 있죠? 얘가 글씨의 크기고, 두 번째 있는 요 칸 있죠? 얘가 행간입니다. 얘가 행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아이콘의 행간 표시는 잘못된 겁니다. 이 아이콘에 있는 이 행간 표시 잘못됐어요. 자,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글을 보시면요. 한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글씨 모양이 가나다라 이렇게 쓰면요, 얘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고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과 썼어, 그러면 내가 이걸 읽으려면 눈이 이렇게 갔다가 괄 이렇게 쓰면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선형성이 깨진단 말이야. 그런데 영문은 굉장히 강한 선형성을 가지고 있고, 한자는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는 그냥 전체가 다 비선형성이죠. 간단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문자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거에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칸이 행간이었죠. 문자 패널의 그 다음 칸이 행간이었죠. 이 행간을 어느 정도 내가 떨어뜨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기준이 돼야겠죠. 자, 그 기준을 어떻게 삼냐? 첫 번째, 글자 크기에다가 한글은요, 약 1.7 또는 1.8을 곱해서 행간을 구합니다. 어떨 때? 본문 텍스트일 때. 그래서 만약에 글씨가 한글에서 글씨가 10포인트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1.7을 더하면은 17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행간이 17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영문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를 곱해주니까, 만약에 영문의 글자 크기가 10포인트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1.5를 곱하면 행간은 15포인트가 되겠죠? 본문일 때.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영문 같은 경우에는 선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1.5포인트 정도 1.5를 곱해서 행간을 잡아줘도 윗줄을 읽고 그 다음 줄 읽었을 때 서로 간섭이 덜하지만 한글은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이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문 1.5보다는 1.7 또는 1.8을 곱해서 보다 넓은 행간을 유지해줘야 읽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한문 마찬가지겠죠? 예. 자, 한글 얼마 곱한다고요? 1.7. 영문 1.5 외우십시오. 예. 그래서 영문은 선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 제목이나 이런 걸 쓸 때 활판 서체, 어떤 서체로 그냥 규칙성 있게 딱 박아 놓는 게 제일 예쁘죠. 한문은 얘는 비선형성이기 때문에 붓글씨로 힘차게 쓰는 게 제일 예쁘죠. 한글은 이 두 가지를 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캘리를 쓰는 거야. 예. 활판 서체도 아니고 붓글씨도 아니고 이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건 딱 중간적인 성격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장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평은 글씨가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난 것을 장이라고 얘기하고 좌우로 늘어나는 것을 평이라고 얘기하죠. 합쳐서 장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평의 수치를 에다가 입력을 하고 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 장을 건들면 행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여기 메뉴를 보면 얘가 서체 크기죠. 만약에 서체 크기가 10포인트야. 10포인트야. 내가 한글을 쓰고 있어. 그리고 지금 한글 중에서도 본문 텍스트를 쓰고 있어.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다 그랬어요? 1.7 정도를 곱해서 여기다가 얼마라고 입력해야 돼? 얼마라고 입력해야 돼요? 17을 입력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영문 텍스트를 쓰고 있어. 여기다가 내가 10포인트를 쓰고 싶어. 10포인트. 영문이야? 얼마 곱한다고요? 1.5.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얼마 입력해야 돼? 행간에다가 15.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다 계산되시겠죠? 그리고 얘가 장이고 얘가 평이죠. 장은 건들지 않는다 그랬죠. 평에다가 수치를 입력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장평 95%의 글씨는 표준 글씨체에서 보여주는 글씨보다 넓적한 겁니까? 홀쭉한 겁니까? 홀쭉한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디자인의 CI 매뉴얼에 장평 몇 %라고 써 있는 거는 다 평에 여기에 넣는 수치를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땡땡 공사의 명함 이름 17.5포인트에 장평 95%야. 그러면 여기다가 95 이렇게 넣으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커닝입니다. 얘 커닝인데 영문은 매트릭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 거기 한번 눌러보세요. 한글은 기본 옵티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보이세요? 예.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여기 나오죠. 예. 옵티컬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한글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 있죠. 전화번호 하나만 크게 보여야 될 때, 그럴 때 시각적인 배열로 맞추고요. 예, 영문은 여기 매트릭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맞춰준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